여러분, 오늘은 공간대여 영상이 아니라 좀 특별한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다 보면 어쩌면 여러분도 자신만의 아이템으로 창업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신감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 제가 현재 멘토로 나가고 있는데, 저한테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이번에 창업에 성공하신 지금은 교육생이 아니라 우리 대표님 만나뵈러 한번 와봤습니다. 간판부터 한번 찍어볼게요. 이거 이제 에이콥이라고 하는 디저트 브랜드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서 여기 어떻게 영업하고 계시는지 여러분께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냄새 좋네요. 여기 오늘도 매진되면 좋겠습니다. 감성적이죠? 여기 대표님 계세요? 네, 이제 여기 이제 심준섭 이제 교육생님이 아니고 이제 대표님이십니다. 들어가서 일하고 계신데 여기 좀 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예. 여기 안쪽부터 해서 와, 여기 지금 택배 나가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온라인 나가는 날이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온라인 제품들은 주로 어디서 구매가 되고 있어요? 주 유입 경로는 네. 100% 인스타그램. 어떻게 보면 유통 채널을 하나를 열었는데 네. 장사는 그래도 되나 봐요? 그래도 제가 먹고 살 정도는. 아, 그래요? 네, 감사하게. 아니, 얼마 전에 있습니다. 저한테 이 카톡이 오셨더라고요. 카톡 오셔가지고 매출 내역이랑 제가 그 만들어드린 정산 시트가 있어요. 그대로 양식 활용하셔서 현재 이 정도 이익이 났다. 이제 그 다음 단계 사업 시스템화를 하고 싶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 컨설팅하러 오는 김에 그럼 나는 이제 유튜브 하니까 그러면 요 과정을 한번 담아보자. 그리고 이제 오게 됐습니다. 저 잠깐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휘낭시에가 어떤 그 과자죠? 휘낭시에는 네. 프랑스 디저트로 네. 이 완성된 모양이 금괴를 닮아서 붙여진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휘낭시에가 생소한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창업 아이템으로 휘낭시에를 한다 그러면 그런 시장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게 팔려? 이런 생각. 그렇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잘 팔리고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모두 냉동 제품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국내 냉동 베이커리 시장은 약 400억 규모입니다. 400억 규모. 시장 조사 제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휘낭시에만 전문적으로 파는 네. 그런 업체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지금 타사 조사를 해봤을 때 예. 지금 1페이지에 있는 네이버 쇼핑 업체들이 한 5-6군데 있거든요. 대여섯 군데. 네, 제가 올해 하반기에 박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환율을 네, 높이기 네. 위해서 리뷰를 쌓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처음에 신생 브랜드가 시장에 진입할 때는 항상 고객 리뷰가 그렇죠. 리뷰가 가장 중요하다. 이게 이만큼 입증된 브랜드다라는 걸 좀 알리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좀 약간 싸게 파시나 봐요? 싸게 파는 것도 있고 네. 상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휘캐팅이라고 휘캐팅. 네, 휘낭시에 티켓팅 휘낭시 이렇게 티켓팅. 수량과 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에만 주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 수요가 있어도 공급을 안 해주는 단계인 거죠. 엄청 잘 배우신 분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휘캐팅은 현재 성공적입니까? 지금 이번에는 11차인데 네. 여태까지 모두 조기 소진되어서 와. 계속 문의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박입니다. 그럼 사실 우리는 그것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벌어? 그래서 이번에 지금 창업한 지 얼마 됐죠? 이제 한 2달 정도 됐어요. 최근 한 달에 대한 매출 영업이익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오프라인 상권은 비수기여서 네. 매출은 1,000만 원 초반대고 저에게 영업이익률은 60%를 살짝 못 미쳤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600만 원 정도 버신 건데 네. 사실 이제 우리 사장님이 인건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기에 네. 저를 갈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온 목적이 그거예요. 사업이라는 게 자영업과 다른 게 어느 정도 비즈니스가 돌아가게끔 해놓고 구조를 구축하고 본인이 졸업해야 그게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멘토링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딱 이제 650 정도 제가 볼 땐 좀 부족한데 650 정도 되니까 지금 이제 시스템화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그러면 우리 잠깐 저기 밖에 자리를 마련해놨는데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창업하게 됐는지 그리고 창업을 꿈꾸는 수많은 꿈나무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좀 우리가 모범이 되는 좀 그런 컨텐츠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예. 여기가 되게 스튜디오처럼 해놨어요. 진짜 이 정도면은 우리 파티룸보다 촬영하기 더 좋은 것 같아요. 감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자리에 한번 앉아보시고 이거 브랜드 스토리 보세요. 이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죠? 이게 금괴를 닮아 붙여진 이름이래요. A급 재료와 한정 수량 과정을 인내한 에이콥의 휘낭시에로 맛있는 자본을 쌓아보세요. 이 마지막이 정말 엣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달고 값진 과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멘토님이 도와주셨던. 아 그쵸, 제가 도와줬죠. 브랜드 스토리가 와 약간 좀 감동이 있어요. 근데 이 A컵이란 뜻이 제가 알기로는 그 A course oriented person이라는 뜻으로 뭔가 결과 중심보다는 과정 지향적인.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한 번의 결과를 내려고 하기보다 딱딱딱 계단을 밟아서 내가 저길 갈 거야라고 이렇게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겠다. 정확하십니다. 진짜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되게 궁금한 우리 대표님 이야기를 좀 앉아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갖고 왔는데 저도 회사 생활 10년 했거든요. 10년 했는데 제가 알기로 취업을 안 하고 바로 창업을 했다고. 맞습니다. 제가 지금 대학교 4학년 휴학 상태인데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주변의 동기들이나 선배들이 먼저 취직을 해서 회사 생활을 하는 거를 봤을 때 사회 초년생들은 모두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 노력에 대한 결과가 회사로 기결되고 아 그렇죠. 또 요즘 뉴스를 보면은 MZ 세대도 정리해고 희망퇴직을 받는 그렇죠. 그런 사회적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생각하는 문과의 끝은 장사라고 생각을 해요. 제품을 팔거나 지식을 팔거나 그 업계에서 쌓아온 노하우로. 그쵸. 근데 어쨌든 마지막은 장사니까 저는 조금 더 장사를 빨리 시작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공감되는 이야기고 제가 수많은 이제 은퇴한 자영업 사장님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대부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 회사 업무를 예를 들어 은퇴하고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사회에 던져지다 보니까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준비 안 된 상태로 창업하셔서. 아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비즈니스 역량을 쌓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더 대단한 게 아예 그냥 남 밑에서 일하지 말고 좀 실패해도 되니까 처음부터 역량을 쌓아 올라가자.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우리 심준섭 대표님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너무 진짜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부터 이 정도의 성공 내지는 실패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계단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맞습니다. A컵이라는 브랜드가 정말 계속 뻗어나가고 커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빨리 포착하고 진입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 에너지 내지는 이런 역량이 지금부터 많이 개발되실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창업을 하기 전에 다른 창업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으신지. 네, 제가 올해 나이로 28살인데 의류 21살 때죠. 의류 쇼핑몰을 창업했다가 폐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폐업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때는 지금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열정이나 실행력은 더 좋았었는데 딱 그것만 있었던 것 같아요. 열정과 실행력. 네, 창업을 하기 위한 전문 지식들은 아예 전무했던 거죠. 그래서 그 실패를 함으로써 자체적으로 피드백을 한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학습 없이 무작정 그냥 열정이랑 에너지만 가지고 창업을 하면은 보통 이제 실패를 해요. 그나마 준섭 대표님 보면 당이라 생각하는 게 한 번 실패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감히 예상하건대 일단 돈 쪽으로 많이 타격이 없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얼마 잃으셨죠? 그때는 2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던 건데 200만 원 정도. 네, 사실 그 정도 리스크 없이 창업을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인생 교육. 무슨 창업이든 간에 사실은 초반에 잘 실패하고 잘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창업이라 그러면 실패를 안 하려고 처음부터 굉장히 무리한 투자 내지는 처음부터 굉장히 상당한 준비 기간 그렇죠.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일단 한번 부딪혀서 작게 실패하고 경험하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그렇죠. 작은 데코보코들이 많이 있어야지 그쵸. 조금 더 이제 가속을 할 수 있는. 그럼 여기 사업을 한번 이제 좀 물어볼게요. 네. 총 투자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총 투자 비용은 5천만 원입니다. 일단 권리금은 여기가 LH 희망상가라고 LH 자체적으로 임대를 해주는 공간이라서 권리금은 없었고 보증금은 1,000만 원대 초반 그리고 인테리어도 1,000만 원대 초중반 그렇죠. 들어가고 나머지 집기를 들어가고 그러면 전체 한 5천 정도. 네 5천만 원 정도라고 5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 그 중에 자기 자금 비중은 자기 자금비금은 절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의 프로그램들만 잘 이해해도 리스크를 절반으로 낮춘 창업이 가능. 그리고 하나 더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이 정도의 자본금, 2,500만 원의 자본금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준섭 대표님 뭘 하셨다고요? 은어로 노가다를 노가다. 예, 1년 현장에 들어가서 자금을 모으면서 창업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저는 사실 뭐 이게 유튜버는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되지만 그래서 많이 안 나와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진정성 있는 이야기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뭔가 본인도 창업에 열망이 꿈틀거리신 분들이 한두 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서 좀 용기를 가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00명이 한 번 오는 가게보다도 한 명이 100번 오는 가게를 만들고 싶었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란 게 어쨌든 영업이익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너무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버리면 소비자들 눈에 다 보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제가 지금 수요가 있다고 해서 온라인 물량을 더 풀어버리고 지금은 매장을 또 4일 운영하고 있어요. 4일 운영하는 걸 뭐 6일 운영하면은 매출은 올라가겠죠. 근데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막 초반부터 막 이렇게 무리해서 마케팅비 막 태워가지고 오히려 불만족한 고객을 만들어낼 바에는 뭔가 단단한 브랜드 스토리와 만족한 고객들을 착실하게 쌓아 나가서 좀 지속 가능한 브랜드를 만들어 보겠다. 맞습니다. 사실 이거는 공간 대여를 하는 제 사업도 이런 철학을 갖고 있어요. 단단하게 이 브랜드는 정말 오래 간다. 고객 가치에 대해서 나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 브랜드는 늘 새로운 걸 줄 줄 아는 브랜드다. 이런 걸 정말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종목을 떠나지 않고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의 정말 좋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쯤에서 제가 오늘 여기 온 목적이 뭐라고요? 사업 구조화에 관한 맞습니다. 그 사업 구조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약간 선제 조건들이 있어요. 사업을 구조화하려면 일단 수익이 굉장히 커야 돼요. 수익이 작고 본인 인건비를 태워서 고객에게 가치를 이제 겨우 전달하기 시작한 단계에서는 사실 사업 구조화까지 욕심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일단 첫 번째 성결 가지로 제가 목표를 드리는 거는 아까 650이 아니라 혼자서 근무를 했을 때 월에 1,000만 원 정도를 만들어내면 하실 수 있을까요? 올해 상반기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수익 기준으로 1,000만 원 정도면은 그의 절반 정도를 만약에 내가 사업 구조화에 쓸 수 있다고 하면 첫 번째는 매뉴얼화예요. 매뉴얼화. 그러니까 최단거리를 짜는 거예요. 매뉴얼화는 결국에 위임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맡기고 이것이 굴러가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매뉴얼화라는 게 뭐냐면 일단 본인이 하는 업무를 가장 효율화 내지는 최적화시키는 걸 말해요. 심플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내가 쓰는 마케팅 이런 써야 되는 글들이 있다면 그것까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시스템화 돼가지고 자동으로 찍어낼 수 있게끔 그냥 루틴한 업무로 설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가는 이런 포장 과정들, 동선 같은 것들을 본인이 일단 편하게 구축을 해놔야 돼요. 본인이 최적화가 안 된 상태에서 타인에게 일을 주면 다 인건비. 다 인건비로 반영되고 그게 500이 아니라 600이 들고 700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쨌든 선행돼야 될 것은 매뉴얼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매뉴얼을 줘서 그 직원에게 일을 시켰을 때 그 직원이 그 일을 사장처럼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못한다고 못하겠죠.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준비가 돼야 될 것은 사장 입장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왜 그가 여기서 일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본인이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메리트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채용도 저는 채용 상품의 판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A컵을 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좋은. 그래서 자 친구야 일로 와봐. 여기 매뉴얼화 이렇게 돼 있고 나는 이렇게 앞으로 돈을 벌 거니까 내 수익의 절반을 떼서 너 인건비로 태울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사업이 자동화되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해줘. 한번 최선을 다할까요? 가족 아니고서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그 조금 아마추어적인 이제 사장님들은 이거를 직원의 태도 탓으로 돌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남 밑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고 근데 사실은 그런 채용을 하는 사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없는 거죠. 자기 채용 상품에 대한 판매 철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동기부여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돈은 정말 마지막에 해야 될 동기부여거든요. 그래서 페이를 뭐 적게 주자 이게 아니라 대개 사람들은 넥스트 스텝을 원해요. 발전하기. A컵에서 대표님이 만든 매뉴얼을 가지고 사업 구조화에 기여를 했다. 그럼 그 또한 A컵 대표님을 바라보면서 졸업하는 거죠. 전 졸업이란 말 되게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표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C컷 여기서 다 최적화시켜서 만들었는데 졸업하면 어떡해?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직원을 만약에 쓴다 그러면 제가 항상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 직원이 왔을 때도 동일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가 최적화시켜 놓은 걸 너가 더 최적화시키는 거. 그래서 업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순 행정 업무는 그 일이 롤링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단순 행정 업무 초기 세팅을 누가 해요? 제가 해요. 본인이 하죠. 그러면 직원은 와서 이 단순 행정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순 행정 업무를 그 다음 사람은 더 쉽게 이어받고 내지는 더 효율화할 수 있게끔 성과 업무에 대한 제목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업무가 도는 겁니다. 단순 업무와 성과 업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성과 업무를 통해서 성장을 경험할 것이고 본인이 떠나도 대체력이 들어와도 또 돌아갈 만한 사업장을 대표님에게 전달하고 떠날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하고 윈윈하는 관계죠. 그렇죠. 채용은 상품이다. 지금부터 채용하기 전에 내 모든 프로세스를 압축해서 최단거리 매뉴얼화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결정이 돼요. 하나는 수익성, 하나는 그 수익에 대한 지속 가능성, 그리고 하나는 반복 가능성이에요. 예, 사업 구조화를 잘하는 사람은 수익성보다 항상 추구하는 게 반복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A컵 브랜드가 이미 약간 수익성은 도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뭐 1,000만 원도 자신 있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거는 사실 고객 만족이죠.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제가 빼놨는데 사실은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고객들이 한번 맛봤는데 예를 들어서 먹고 나서 지속 가능한 브랜드는 그게 나와요. 꼭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약간 지속 가능한 브랜드의 약간 측정 지표 같은 거거든요. 제가 내가 지불한 2,800원의 돈보다 많은 가치를 느꼈기 때문에 고객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장님 너무 잘 먹었어요. 맛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익성도 확보했다 그러면 그 다음 영역이 자영업자 내지는 이제 사업자에서 사업가가 되려면 반복 가능성을 관리하셔야 돼요. 반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몇 가지가 있어요. A컵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지점을 확장하는 방법. 네. A컵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아예 디저트 다른 커피까지 엮어가지고 커피숍 사업으로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는 방법. 그래서 제가 이거는 복사와 확장이란 말을 쓰거든요. 네. 똑같은 모델을 복사해라. 예를 들어 저 공간 사업은 복사하고 있죠. 네. 복사할 때마다 수익이 뭐 2배, 3배, 4배, 5배 되니까 저는 계속 복사하는 거예요. 근데 복사 말고 복사가 어렵다 그러면 확장도 되게 답이라고 보거든요. 브랜드가 아무리 잘 큰다고 한들 하나를 더 만들어서 매출이 2배가 될까요? 사실 2배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더 다양한 창구에서 브랜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용도만 이런 될 것. 정도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 컨설팅 자리인데 일단의 솔루션을 드리고 싶다면 그런 거예요. 일단은 A컵이라는 브랜드를 반복 가능한 사업 모델로 확장 먼저 하셔라. 내가 A컵이라는 브랜드를 인스타에 계정 2번 돌린다고 내지는 매장을 2개 만든다고 2배 되는 게 아니니까 반복할 수 있는 모델로 확장하셔라. 근데 그래서 전 오프라인 모델로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규모의 싸움이기 때문에 마케팅의 싸움 내지는 메뉴 확장의 싸움으로 가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한계가 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간 사업도 온라인 기반 사업이지만 사실은 오프라인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상권의 고객들을 집중적으로 만나주고 또 그 상권을 옮겨가고. 자, 우리나라에 A급 상권이 총 몇 개나 있을까요? 기준에 따라 다른데 제가 상권 업무를 한 사람으로서 그 정도는 안 돼요. 1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요 요지에 100여 개 정도가 돼요. 그럼 적어도 내가 한 번 모델을 만들면 몇 번 반복할 수 있다? 최소 100번. 100번.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디저트 브랜드를 완전 온라인에서 브랜딩 시킨 다음에 이 디저트 브랜드가 만든 카페 내지는 카페 플러스 공간 대여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뭔가 차별화된 그런 문화, 음식이 흐르는 공간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찍어 나간다 그러면 그때는 이게 반복 모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딱 친한 친구들이 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엄청 지금 이제 키워가지고. 중소기업만큼의 연매출 한 20억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 이제 좀 한계를 느끼고 오프라인에 나와서 프랜차이즈 준비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렇죠. 딱 말씀해주신 거랑 의외로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에만 꽂혀 있을 때 오프라인에 어마어마한 기회들이 지나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물론 이게 되게 트래픽 중요하지만 어쨌든 공간 안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동탄 카페에 와 있으면 저는 딴 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리적인 세계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든 사람들이 흐르는 곳은 있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서비스와 이런 제품들이 필요하기 마련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A컵으로 방점을 찍으셨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 연계를 해서
반복 가능성 있는 모델들을 내가 한번 찍어 나가 보겠다. 이런 것들을 비전을 삼으신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A컵은 어쩌면 한국에서 진짜 손에 꼽는 디저트 진짜 이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맞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손에 꼽는 디저트 카페 내지는 이런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되면 제가 또 가맹 사업 전환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오,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잘 한번 준비해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그 준서 대표님한테 마지막으로 네. 창업을 꿈꾸는 창업 꿈나무들한테 몇 가지 팁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부 지원 사업 타내는 방법. 아, 신창사란 네. 무엇이고 어떻게 타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창업 초보자들이라면 네. 마인드셋이라든지 이렇게 하셔라. 그렇게 한번 좀. 그럼 제가 감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연초니까 정부 지원 사업이 되게 활발하게 공고가 올라올 시기입니다. 맞아요. 2월 특히. 네, 신창사도 작년 기준으로 3월에 공고가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일단 제가 참여했던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신사업, 좀 이런 간단해 보이는 비즈니스 모델이지만 차별화를 둬서 맞아요. 네, 일반 소상공인들이 쉽게 그나마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저는 정부 지원 사업에 꼭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타인에게 검증받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도 제가 쇼핑몰을 망했던 것처럼 타인에게 검증을 받는 시간이 꼭 필요하고, 저는 자금이 부족했던 상황이었는데 대출은 정말 받기 싫었어요. 왜냐, 한번 잃었던 경험이 있고, 맞아요. 또 어쨌든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아서 대출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원 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좀 창업 꿈나무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어차피 창업은 누가 등 떠밀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선택과 결과의 몫은 다 본인이고, 잘 돼도 자기 탓, 맞습니다. 남 돼도 자기 탓이니까 그 과정을 네. 거친 다음에 한 발자국 뒤에서 좀 그 과정들을 뒤돌아보면 좀 성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우, 제가 오늘 너무 흐뭇해요. 제가 표정이 지금 계속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 뭐 레드오션 이야기 많이 하시면서 공간대여 지금 해도 되나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자, 여기에 블루오션이 있습니다. 정말 블루오션은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창업을 하는 겁니다. 제가 공간대여 창업을 한 것은 제가 부동산 시행개발 팀장이었고 상권개발 팀장이었고 회사에서 했던 일과 굉장히 이렇게 이어져 오는 일 중에 그 업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좋아하는 것, 본인이 잘하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 요즘에 도전의 문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않습니다. 높지 않아요. 정부 지원 사업 받으면 리스크도 되게 낮아요. 실패할수록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단을 밟듯이 성장하죠. 맞습니다. 자기만의 아이템을 발견하면 그때는 다른 게 독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앞서 가버리면요, 다른 사람들이 따라해도 이미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블루오션을 찾는다는 것,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주목하는 겁니다. 굉장히 성숙한 말 해주셨는데, 본인이 결정하고 책임지는 게 사업이에요. 우리는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늘 누군가가 결정해주는 일들에 대해서 정답 찾는 사고만 했는데,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스로 질문한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이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돈 벌겠다, 돈 되는 아이템 뭐지 하고 발빠른 정보를 찾기보다 자기만의 스토리 가득한, 제 이 말 너무 좋거든요. 자기만의 스토리 가득한 창업으로 자기만이 줄 수 있는 가치로 타인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사실 돈이라는 게 써야 가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는 돈 쓸 때 되게 좋아요. 그렇죠. 각자 자기 강점 내지는 자기 스토리로 우리를 도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회가 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오징어 게임 같은 사회가 아니라 서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면서 오늘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신준섭 대표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